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의 8장 변전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전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압을 변압하는 곳입니다. 즉 전압을 바꾸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변전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전소의 역할. 그러면 이 변전소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전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압의 변성 및 조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전압을 바꾸느냐? 전압을 바꾸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이거다. 즉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전력 공급 능력을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죠? 더 많은 전력을 뭐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전력 수송 설비를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즉 전압을 높이면 전선굵기가 작아지겠죠. 전선굵기가 작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설비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즉 전력 수송 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전력 손실을 뭐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압을 변성,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전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전력의 집중과 분배를 합니다. 여러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기가 들어오겠죠. 여러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력이 들어온다 이거. 전력이 어떻게 된다? 집중된다 이거. 그럼 그 전력을 여러 부하로 나눠주겠죠.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변전소는 전력의 집중과 분배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제적 전력을 뭐하기 위해서? 수송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력의 집중과 분배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전력 조류 제어. 전력 조류 제어의 일을 하고 있다. 전력 조류 제어 뭐가 있어요? 유효 전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무효 전력을 제어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 유효 전력은 뭘로 조정할 수 있나요? 발전기 출력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유효 전력을 제어할 수 있고 무효 전력은 뭐를? 조상 설비를 이용해서 즉 무효 전력을 조상 설비를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했고 이제 네 번째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보호한다.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뭐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전소의 역할은 전압의 변압 및 조정, 그리고 전력의 집중과 분배, 전력 조류 제어,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변전소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전소 설비를 보죠. 변전소에는 어떠한 설비가 있느냐? 변전소 설비.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설비는 당연히 변압기겠죠. 주변압기가 있습니다. 주변압기라는 게 있다. 그럼 이 주변압기의 주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전압의 변성이 이 주변압기의 목적이 됩니다. 또한
변압기의 탭을 사용을 해서 전압 조정 및 무효 전력을 제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상 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압기는 전압의 변성,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한 전압의 조정 및 무효 전력을 제어를 하고요. 위상 조정을 뭐가 한다? 주변압기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주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설비입니다. 조상설비. 조상설비는 뭐 하는 애죠? 바로 무효 전력을 뭐 하는 애? 공급하는 애예요. 그럼 조상설비가 하는 역할은 뭐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무효 전력은 조상설비가 공급을 해요. 그럼 무효 전력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역류를 개선할 수 있고요. 하나는 전압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설비의 첫 번째는 수전단 전압을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해줘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어요? 전력 원선도 얘기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송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해준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역률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역률 개선을 하게 되면 전력 손실도 감소할 수 있고 전압 강화도 감소하고 송전 전력도 증가할 수 있겠죠. 역률 개선의 목적이 있다. 이때 경부하 시에는 무슨 전력을?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하고요. 중부하일 때는 그러니까 부하가 많을 때는 무슨 전력을?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설비로는 모선이 있습니다. 모선, 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발전기도 연결되어 있고 변압기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도 그리고 배전선로도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체를 우리는 모선이다 라고 해요. 영어로 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모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복모선이라는 게 있고 이 복모선을 다른 말로 이중모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모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단모선이라고 하는 건 모선이 한 개인 거예요. 이렇게 한 개. 그러면 복모선은 뭐겠어요? 모선이 두 개인 거. 환상모선은 모선이 순환하는 구조를 우리가 환상모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단모선의 특징은 뭐냐? 단모선의 특징은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이죠, 그죠?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렴하다. 그죠? 시설비가 적게 든다. 그럼 시설비가 작게 든다는 얘기는 얘가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선인가 모선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두 개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중모선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설비에 대한 소요 면적이 이 단모선에 비해서는 많이 넓겠죠. 그렇죠? 대신에 신뢰도는 높다. 그렇죠? 단모선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환상모선은 얘가 모선이 순환하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순환하는 환상모선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모선에 부분 정전이 가능해요. 가능. 대신에 보수 점검이 뭐 하겠어요? 쉽겠죠. 편리하다. 왜? 부분 정전이 가능하니까. 대신에 어떻게 해요? 복잡하다. 보호 방식이 어떻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모선에는 이제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인데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타 설비에 대해서 보자. 즉 뭐예요? 변전소에서는 변압기, 그리고 조상 설비, 그리고 모선이 주가 되고 그 위에 기타 설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기타 설비에는 첫 번째는 필회기가 있네요. 필회기는 뭐 하는 애예요?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면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애죠. 이 필회기는 어디에 설치한다라고 했죠? 발전소나 변전소의 인입구나 인출구에 설치한다. 그죠? 당연히 변전소에 필회기 있어야 되겠죠. 즉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설비 필회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성점 접지기. 중성점 접지기. 이거는 얘가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우리는 높은 전압에서는 중성점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저항 접지 방식이고 여기에 리액터가 있으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는 거죠. 즉 중성점을 접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들이 있다. 이게 중성점 접지기. 중성점 접지기에 뭐가 있냐면 중성점 접지 저항기. 볼까요? 중성점 접지 저항기. 얘는 중성점 그라운드 레지스터 이거잖아요.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면 지락전류를 뭐 하겠어요? 제한하죠. 지락전류를 제한을 통해서 통신선 유도장애 경감하겠네. 통신선 유도 장애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레지스터. 중성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GR, NR 이렇게 쓰나요? 중성점 레지스터는 뭐냐면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조상설비랑 관련되어 있어요. 조상설비는 대부분 콘덴서죠. 콘덴서 이렇게.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델타 결선보다는 절연 내력 때문에 Y 결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 콘덴서 투입 시 뭐가 생겨요? 도립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요 중성점의 저항을 이렇게 써요. 얘가 NR이에요. 즉 전력용 콘덴서 중성점의 저항을 쓴다 이거. 얘의 역할은 도립전류 억제예요. 도립전류를 뭐한다? 억제한다. 중성점 레지스터가 되겠다. 세 번째, 접지 설비가 있을 수 있겠죠. 접지 설비. 네 번째, 배전반이 있습니다. 이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 제어하는 반이에요. 사실은 감시 제어. 즉 변전소의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역률 이런 것들을 측정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어떤 배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의 부하 설비.
변전소도 전력을 사용하겠죠. 그런 설비들을 뜻하고, 여섯 번째가 원방 감시 제어. 제어. 이건 뭐예요? 원방, 멀리에서 감시 제어하는 설비다. 이거 스카다라고 하죠. 스카다. 즉 원방 감시 제어 설비. 즉 이 전력 계통이 고도화, 복잡하고 그리고 고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한 이러한 감시 제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원방 감시 제어 스카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방 감시 제어는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원방 감시 기능. 그죠? 계측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 기능. 뭐 때에 따라서 멀리에서 온, 오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원격 측정 기능. 네 번째, 기록 기능. 그러니까 자동 기록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경보 발생 기능. 경보 발생 기능. 여섯 번째, 타 시스템과 연계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방 감시 제어에 뭐 기능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원방 감시 기능. 감시한다 뭐예요?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감시 기능. 제어 기능, 온오프. 측정,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 그럼 측정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하는 기능.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다른 시스템과 서로 연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방 감시 제어 기능의 원방 감시 제어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